제목 비트코인 투심 극단적 공포 전환. 드비어 그룹 CEO 현 BTC 가격, 장기 투자자들에겐 매력적.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간 대형 거래소의 FTX 파산 사태와 후폭풍에도 16,000달러 중반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7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4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45%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간 1.47% 하락했지만 FTX발 각종 악재를 잘 견뎌내는 모습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도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무 설계 자문기업 드비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나이젤 그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다. 내년 4월부터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보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차우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도 최근 아테네에서 열린 자체 행사에서 올해는 형편없는 한 해였지만 결국 암호화폐 업계는 더 건강해졌다는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제목 국내 투자자 68% 이번 주 비트코인 약세 전망. 도지코인 매도, 매수 예정 모두 4위. 출처 코인리스 코인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다수는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리지널 밈암호화폐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약 7% 상승한 수치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22.4%로 약 4% 하락했다.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는 29.9%가 하락, 36.6%가 횡보, 23.7%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45.6% 이상이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11.8%에 불과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한 다음 주 매수 예정 암호화폐에서 대해서는 가장 많은 6.8%가 도지코인이라 답했다. 트론, 클레이튼, 솔라나, 메타디움, 폴리곤이 그 뒤를 이었다. 매도 예정 암호화폐는 도지코인, 트론, 솔라나, 클레이튼,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약세장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1.4%가 3개월 이내라고 답했다. 6개월 이내와 6에서 12개월이라고 답한 비중은 각각 29.0%, 25.3%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11월 22일에서 11월 24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주식회사 파로스랩스다. 제목 금융,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1년 내 금융위기 충격 가능성 높다. 국내외 금융,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안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기업 부실 위험 등이 꼽혔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에게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에 발생할 가능성을 묻자 58.3%가 높다고 답했다. 이 설문은 지난 2에서 9일 진행됐는데 지난 5월 같은 조사 당시와 비교해 단기 금융 위기를 예상한 비율이 26.9%에서 58.3%로 불과 6개월 사이 31.4%포인트나 뛰었다. 중기 시계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격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중도 같은 기간 32.9%에서 40.3%로 커졌다. 반대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줄었다.
조사 대상의 36.1%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했는데 5월 조사 당시의 53.2%보다 17.1%포인트나 떨어졌다. 향후 금융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금융업권으로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주로 비은행업권이 지목됐다. 높은 취약차주 비중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는 27.8%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를, 16.7%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를 꼽았다.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와 우발 채무 현실화, 국내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이 뒤를 이었다.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 빈도수만 따지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 채무 현실화, 국내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의 순이었다. 각 위험 요인을 단기 또는 중기 요인으로 나눠달라는 요청의 조사 대상자들은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나 금융기관 부실 위험 등은 단기 위험으로, 가계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은 중기 위험으로 분류했다. 제목 CNE 패드와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5.8%, 75bp 확률은 24.2%. 11월 2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1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5.8%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4.2%를 각각 기록했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39.5%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41.2%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일리더스. 제목 증권가 내년에도 3,000피 어려워. 코스피 바닥 2,000 위태. 작년에 3,3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정을 받은 코스피가 내년에도 3,000을 다시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내년 상반기에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다. 코스피는 내년 1분기께 2,000을 위협받는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과 실물 경제 둔화로 기업 이익이 줄고 빚에 눌린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증시에서 우량 기업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내년 상저하고 바닥 2,000, 상단 2,600대 우세 연합뉴스가 27일 국내 증권사 11곳의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 증권사는 내년 코스피 저점을 2,000에서 2,200으로, 고점을 2,450에서 2,800으로 각각 제시했다. 코스피의 내년 바닥을 2,000으로 예측한 곳이 가장 많았다. 상단 전망치를 보면 IBK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2,800을, SK증권은 2,450을 각각 제시했으나 증권사 두 곳 중 한 곳은 코스피가 내년에 2,600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증권사별 내년 코스피 예상 등락폭은 한국투자증권 2,000에서 2,650, NH투자증권 2,200에서 2,750, 하나증권 2,050에서 2,550, 메리츠증권 2,100에서 2,600, 신한투자증권 2,000에서 2,600, 대신증권 2,050에서 2,640, IBK투자증권 2,000에서 2,800, 현대차증권 2,050에서 2,570, 교보증권 2,200에서 2,650, 유진투자증권 2,300에서 2,700, SK증권 2,000에서 2,450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내년의 증시가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 하반기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통화 긴축이 경제 전반에 스며들어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긴축 사이클 종료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지수 수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 역금융과 역실적 장세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면 점차 금융장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내년 코스피 저점 통과 시기는 1분기를 지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경기보다 1에서 2개 분기 앞선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지날 것이라며 2분기 이후 통화정책 완화 기대의 금리와 환율 안정, 전 세계 경기 회복과 반도체 실적 개선 등으로 코스피도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봤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보통 지수 연저점은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저점을 형성하기 직전에 온다며 내년 이익 추정치 저점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도 내년 2분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정보기술 대형주들의 주가는 수출 증가 시점보다 3개월 정도 선행해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그러나 코스피가 내년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박스권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봤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코스피는 지난 2004년, 2013에서 2016년과 유사한 박스권 흐름을 전개할 것으로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내년 증시는 추세, 반등보다 박스권 등락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경기 침체와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내년의 증시는 오히려 강세장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증시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 성격이 있어서다. 변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강세장을 예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한 해 코스피는 정책 기대감과 이듬해 회복 기대감을 선반영해 상승했다며 내년 코스피는 경기 바닥과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 2024년 경기 회복을 반영해 강세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상장사 순이익 2년째 감소, 자금 조달 위축속 기업 옥석 가리기 증권사들은 내년 증시를 예측하면서 전 세계 경기 둔화와 여파로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메리츠 증권은 상장사의 연간 순이익이 작년 191조 원에서 올해 166조 원, 내년 164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이듬해 이익 개선 전망을 미리 반영해 주가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익 감소와 하향 조정이 2년 연속 지속된 2012년, 2013년, 2019년의 연간 지수 수익률을 보면 강보합도는 8에서 9% 상승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4년 순이익 전망치는 200조 원대로 높게 형성될 것이라며 과거 가믹 사이클에선 주가가 이익보다 먼저 빠른 속도로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내년에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저금리 시대의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는 영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주목을 받고 금리 인상과 단기자금 시장 위축에 부채가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 잠식 등 재무구조 악화로 증시에서 퇴출당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전 세계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 시대가 저물 것이라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실질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우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단기자금 시장 위축을 꼽으면서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우량 기업으로의 쏠림과 좀비 기업 도태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리츠증권도 보유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은 기업 중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종목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보증권은 여전히 채권보다 주식이 고평가돼 있어 내년에 주식보다 채권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위믹스 상장 폐지에 위메이드 불복,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 폐지 기준 형평성 검토 착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하자 위메이드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의 상장 폐지의 결정권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일임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 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 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루나, 테라 사태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는 이를 반영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균열 공백 상태인 영역이라면서 가상자산법 통과 과정에 반영하거나 탁사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폐지의 주요 사유가 된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 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탁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주요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했다는 점을 꼽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 1,842만여 개로 위메이드 공시량보다 29%가량 많았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계획을 업비트 한 곳에만 제출했는데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당정 간담회 협의에 따라 탁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을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결정은 탁사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됐고,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도 탁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규율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현재로선 위믹스 상장 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28,000원대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상장 폐지 결정 이전 2,200원대에 거래되다가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를 상장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거래소마다 다르다. 제목 코스피 수출 동향 산타랠리 기대 2,500 돌파 여부 촉각. 주가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코스피가 2,500문턱에서 주춤거렸다. 한미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전후 보합권에 머물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5일 2,437.86으로 일주일간 0.27% 떨어졌다. 지수가 오를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제한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2조 8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다. 기관 투자가도 7,2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개인이 쏟아낸 3조 5천억 원어치의 매물을 소화해냈다.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통화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통화당국 모두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보인 건 아닌데다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5%대에 이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외환 위험 완화, 자금, 신용시장 경색,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지난달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좁혔다.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직전보다 0.25%포인트 높은 연 3.25%까지 올려놨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를 상당 폭하회하는 1.7%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과반이 넘는 참석자들이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했다.
그러나 복수의 위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과거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며 최종 금리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내년 3월 미국 기준금리가 연 5.25%에 도달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 연준 위원들은 경기 침체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실질 가계지출 부진, 전 세계 전망 악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하방 위험으로 지목하면서 연준이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조한 건 올해 처음이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 FOMC 의사록에서 긴축 감속 시그널이 확인됐고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절반 수준으로 제기됐다며 전 세계 증시는 미국 실질금리 오름세가 제한되는 상황을 기회 삼아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얼마나 지속할지는 지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는 한 해 마지막 12월이 시작되면서 성탄절 전후 소비 증가에 따른 산타랠리 기대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산타랠리는 12월 25일 성탄절 전후부터 연말과 연초에 소비가 늘어 기업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오르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말 소비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강한 수준은 아니다. 주중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에셋증권의 박 연구원은 최근 주가 반등이 산타랠리로 이어지려면 11월 고용지표와 FOMC 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서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단기 반등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며 이달 국내 수출도 감소세를 보여 코스피 회복이나 환율 하향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파적인 성향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공개 발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예정돼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연준 통화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FOMC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금리 수준 상향 조정을 강조한 파월 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어 관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연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 가격 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미 연준 FOMC 전까지 고용과 물가 등 경제지표에서 연준 정책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 변동폭을 2370에서 2490으로 예상했다. 제목 미증시 11월 고용보고서 파월 발언의 주목. 이번 주 뉴욕 증시는 11월 고용보고서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됐다. 뉴욕 증시는 11월 둘째 주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최고의 랠리를 보인 이후 상승세에서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짧은 한 주를 보냈다. 이번 주에는 고용을 비롯해 물가, 성장률, 소비, 부동산, 제조업 성장세 등에 대한 굵직한 소식이 다수 예정됐다. 투자자들은 여러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기반해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시장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지표는 내달 2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다. 11월 고용보고서는 돌아오는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요 고용 지표다. 투자자들은 고용이 오히려 살짝 둔화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증시에는 전형적인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 심리가 퍼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설명했다.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이는 오히려 경제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은 11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20만 명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월에 창출된 신규 고용 건수인 26만 천 건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가 예상됐다. 투자은행 찰스 슈와르의 분석가는 연준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0만 명 정도 느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규 고용이 20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뜨거웠던 미국 고용 시장의 둔화의 초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된다. 민간 기관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도 전미고용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및 개인소득이 공개된다. 또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과 연방준비은행 인사, 연준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예정됐다. 파월 의장은 오는 30일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해 연설한다. 이는 연준이 최근의 경제 흐름과 노동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미셀 보우만 연준 이사, 리사 쿡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등이 연설한다. 아울러 연준은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발표한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동력인 소비 관련 뉴스도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은 역대 최고치인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의 소식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3대 지수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지지력을 보이는지가 관건이다. 지난주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주요 지지선인 34,000선을 회복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4,020선에 안착했다.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SP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인 4,059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지수가 상승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 1.78% 상승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53%, 0.72% 올랐다.